안녕하세요. 아욱인의 사랑방입니다. 저는 요즘 꽤나 바쁩니다. 합창단 2곳에 나가는 데다 북클럽이라고 독서 모임도 하거든요. 북클럽은 고등학교 동기들끼리 모여서 영화나 연극 대본 혹은 소설을 돌아가며 낭독하는 겁니다. 그동안 영화 헤어질 결심, 드라마 Dear My Friends, 박완서 선생의 소설 오래된 농담 등을 소리내서 통독했죠. 대본이나 소설만 읽는 게 아니라 앞뒤로 언론에 보도된 시사 뉴스나 생활 정보를 공유하고 시도 낭송합니다. 노래와 낭독 모두 목소리를 내므로써 성대 근육을 단련하고 뇌도 활성화하는 겁니다. 끝나고 점심 먹고 차도 마시면서 세상 돌아가는 얘기도 하니 집에 혼자 우두커니 있는 것보다 100번 낫습니다. 형편이 되면 아욱인의 사랑방 구독자와도 비슷한 오프라인 모임을 갖고 싶습니다. 북클럽에서 최근 낭독하는 책은 이미린의 작가의 이름 없는 여자의 8가지 인생입니다. 이 작가가 영어로 써서 미국의 대형 출판사 하퍼콜린스에서 선인세를 받고 출간한 것을 번역가 정혜영 씨가 우리말로 옮긴 작품이죠. 내용은 제목 그대로 한 여성이 겪은 8가지의 삶, 한마디로 파란만장한 삶을 다루고 있습니다. 읽는 내내 이럴 수가 싶은 기구하고 기막힌 삶입니다. 소설의 주인공뿐이겠습니까? 이 땅의 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삶을 털어놓자면 소설 10권도 모자란다고 합니다. 온갖 풍상 속에 겪은 일들을 말로 다 할 수 없다는 얘기겠죠. 오늘은 그래서 우리가 보고 느끼고 겪는 여자의 일생에 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 주시면 큰 힘을 얻겠습니다. 참으로 알 수 없는 게 삶입니다. 불안하고 불확실한 게 인생이니까요. 여자의 일생은 더합니다. 얼마 전에 국내 최고의 스펙을 자랑하던 여성, 내조의 여왕으로 불릴 만큼 매사에 완벽하던 여성이 딸 뒷바라지를 하다가 재산을 모두 날리고 치매까지 걸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쩌다 그런 일이 싶었는데 사연을 들으니 더더욱 기가 막혔습니다. 미국에 유학 갔다가 유태계 미국인과 결혼한 딸이 이혼하면서 소송까지 갔는데 위자료나 재산 분할을 못 받은 채 막대한 변호사비만 날렸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 딸이 경제적 능력이 없는데도 계속 미국에 살면서 2아이를 비싼 사립학교에 보내는 등 씀씀이를 줄이지 못했답니다. 다짜고짜 친정의 손을 벌리는 딸을 막지 못하고 무한정 도와주다가 그 지경이 됐다는 얘기였습니다. 이 사연을 듣다 보니 문득 모파상의 여자의 일생이 생각났습니다. 모파상의 여자의 일생은 1883년 작입니다. 19세기 작품이죠. 주인공 잔느는 고생이라곤 모르고 살던 귀족 출신입니다. 사랑과 아름다운 미래를 꿈꾸던 잔느의 삶은 결혼하면서 망가집니다. 남편 줄리앙은 바람둥이에 난폭하고 무책임한 인간입니다. 하녀를 건드린 것도 모자라 백작 부인과 바람을 피우다 그만 죽고 말죠.
남편에게 이렇게 당하고도 잔느는 스스로를 챙기지 못하고 아들 폴에게 모든 것을 겁니다. 버르장머리 없는 폴을 제어하지 못한 채 오냐 오냐 하면서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다가 그만 거덜이 나지요. 이런 상황에서도 잔느는 하나 남은 손녀를 바라보며 다시 희망을 품고 생기를 되찾습니다. 자신의 삶을 또다시 자기 자신이 아닌 손녀에게 거는 거죠. 앞서 딸 뒷바라지를 하다가 재산도 정신줄도 놓았다는 여성은 잔느처럼 순진하던 사람도 세상 물정을 모르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고등학교와 대학 모두 남들이 부러워하는 화려한 학벌의 소유자요. 공무원인 남편 뒷바라지와 재테크 모두 잘해서 많은 사람의 부러움을 샀다던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애를 둘이나 낳고도 부모에게 기대는 것을 당연시한 딸 치닥거리를 한도 끝도 없이 하다가 150년 전 잔느꼴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경우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자식이니 어쩌겠느냐 싶으신가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그 딸에 대해서는 세상에 무슨 그런 철딱선이 없는 게 있나 싶었고, 그 엄마에 대해서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랬을까? 딸과 자기네 부부는 물론 손주들까지 망치는 일인 줄을 몰랐단 말인가? 대외적인 체면 때문에 그랬다면 더더욱 어이가 없네 싶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론 그런 게 엄마인가? 라는 생각에 씁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영화 공공의 적도 떠올랐고요. 영화에서 악당 조교환의 엄마는 아들에게 죽임을 당하면서도 행여 증거가 남을까 아들의 손톱을 삼킵니다. 죽어서도 아들을 지키겠다는 거죠. 그것도 자신과 남편을 해친 아들을 말입니다. 영화는 영화라 치고 앞에서 말씀드린 치매 여성의 경우를 생각하면 여자의 일생에 대해 다시 곰곰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자의 일생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같은 건가? 아직도 여성의 삶은 남편과 자식에게 달려 있다는 건가? 우리 사회엔 자식의 대학 입시 준비를 위해 유치원 때부터 12년 이상을 하루 24시간 아이 중심으로 생활하는 엄마들 투성이입니다. 자식이 좋은 대학에 가면 훌륭한 엄마고, 그렇지 못하면 부족한 엄마로 여겨지고요. 안타깝고 속상한 가운데 오래전에 만났던 어떤 이가 떠올랐습니다. 고위 관료의 아내였는데 자수로 일가를 이루어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인터뷰 내용 중 지금도 잊히지 않는 것은 자수를 시작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말씀인즉 결혼 뒤 남편의 여성 편력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했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한 뒤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고 마음먹었답니다. 마당 한가운데 살림살이와 옷가지를 내놓고 불태우던 중 문득 내가 왜 저 인간 때문에? 라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누구 좋으라고 싶었다는 거죠. 화급히 불을 끄고 그 다음부터 남편은 남편, 나는 나 라는 마음에 남편이 뭘 하든 관심을 끄고 자신의 삶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는 그렇게 시작한 자수로 전시회를 하고 협회를 이끌 만큼 자신의 세계를 완성했습니다. 어떤 삶을 선택할지는 온전히 자신의 몫입니다. 지금의 젊은 여성들은 엄마나 할머니 세대와는 달라도 많이 다를 거고요. 다만 다르다, 달라야지 라고 주장하는 이들 가운데서도 실은 여전히 우리 사회의 통념과 관습에 따라 자식에게 많은 것을 거는 이들이 수두룩해 보이는 건 저만의 생각일까요? 몇 년 전 5060 여성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살면서 가장 기뻤던 일, 아쉬운 일, 남은 소망을 물었죠. 응답자 대부분이 기뻤던 일은 자식의 대학 합격이나 남편의 승진 또는 사업 성공 등 가족의 일. 아쉬운 것과 남은 소망은 자신의 일을 꼽았습니다. 아쉬운 것은 과거 선택 가능했던 길을 선택하지 못한 것이었고, 남은 소망은 여행이나 봉사였죠. 아쉽지 않은 삶은 없을 테지만 되도록 덜 아쉬운 삶은 선택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러자면 남편이든 자식이든 나 아닌 남의 삶에 올인하기보다 자신의 삶도 병행할 수 있어야 할 듯합니다. 내가 있어야 가족도 있는 것이고 내가 행복해야 가족도 행복할 테니까요. 아욱인의 사랑방 구독자와 시청자 여러분은 모쪼록 지난 일은 어쩌지 못해도 남은 삶은 자신을 위해 선택하고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자의 일생도 그 오랜 사회적 통념과 압박에서 벗어날 때가 왔다 싶으니까요. 밑도 끝도 없이 자식 뒷바라지를 하다가 노후를 망치는 일도 없어야 할 테고요. 그러자면 되도록이면 빨리 자식과 정신적, 경제적 분리를 해봐야겠죠. 과감하게 말입니다. 지금까지 이제는 달라져야 할 여자의 일생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 주시면 큰 힘을 얻겠습니다. 감사합니다.